안녕하세요. 결혼 생활을 한창 즐기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지금이야 남편과 둘이 웃으며 지내고 있는 중이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롤러코스터 같았는지 몰라요. 결혼하면 꽃길만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며 결혼 생활을 쭉 이어나가야 하나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원래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남편의 역할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하잖아요. 사실 그 말에 대해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저희 남편 덕분에 알게 되었어요. 만약 남편이 내 편이 아니었다면 그 힘겨운 사건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 아직도 아찔한데요. 그래도 이번 일 덕분에 저도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이 각별해지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주 치가 떨리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미술로 유명한 그 대학의 교수님이셨어요. 정확하게는 고미술 관련 교수님이었는데요. 제가 30대가 될 때까지도 현역으로 계시던 분이실 만큼 미술에 대한 열정이 상당하신 분이셨답니다. 저도 아빠랑 같이 있다 보면 당연히 옛날 미술에 대한 걸 많이 접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저도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저는 사학과로 들어가 지금은 박물관 큐레이터로 일하게 되었어요. 근데 박물관 큐레이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항상 작품에 대한 공부하고 또 작가님들과 프로젝트 준비를 하기에 바빠 연애할 시간은 요만큼도 없거든요. 제가 30대를 찍을 때 친오빠는 이미 결혼을 했고 저만 남게 되었는데 엄마 아빠의 걱정이 말이 아니셨어요. 너는 도대체 언제 결혼하려고 그러냐? 아빠, 요즘은 30대에 결혼 다 안 해. 더 나이 들어서 해도 된다니까. 걱정 마셔. 이런 시시콜콜한 농담을 하곤 했는데요. 그런 저에게도 꽃이 피는 날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아빠가 이쪽 계열의 교수님이다 보니 저랑 같이 일하시던 작가님이 아빠랑 아는 사이이거나 하는 일도 잦았었거든요. 하지만 아빠는 절대 저에게 작가 소개는 해주지 않았었어요. 딸에게 신세지지 않겠다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한 신참 작가가 괜찮은 애가 있는데 너무 뜨질 않는다. 네가 도와줘서 전시 한 번만 하게 해줘라 하시는 거예요. 걔가 뜨면 금방 유명해질 수가 있는 애인데 영 기회가 없구나. 고미술은 인기가 없어 전시도 까다롭고. 아휴, 걱정된다. 웬일이야, 아빠가 먼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내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됐잖니. 그러다 보니까 막내 제자들이 첫눈에 밟히는구나. 내가 너 올해 현역이라면 그만큼 도와줄 수 있을 텐데 무엇보다 걔는 또 다른 애들에 비해 아픈 손가락이란 말이지. 아이고, 아빠가 그러면 내가 또 힘을 안 쓸 수가 없지. 회사에 이야기해볼게. 저도 큐레이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작품을 보면 대충 어떤 실력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왜 뜨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 실력이 좋았었어요.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도 금방 다음 전시로 프로젝트 진행해보자 하셨죠. 그렇게 미팅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아빠 마지막 제자라 해서 나이가 굉장히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보다도 어린 남자애가 들어오더라고요. 앳돼 보이는데 그렇게 멋있는 작품을 만드는 걸 보며 아, 이래서 아빠가 더 신경을 썼구나 싶은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남자에게 시선이 가버리는 거 있죠. 안녕하세요. 큐레이터 백지연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백 교수님 따님이시라고요. 듣던 대로 많이 미인이시네요. 아빠가 제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그럼요. 원래 가족 이야기 잘 안 하시는데 저한테는 내 딸 소개시켜주고 싶다. 사위 삼고 싶다. 네 나이가 몇이라고? 결혼하기 딱 좋은데 막 이런 말씀 하시던데요. 네? 아빠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빠의 속셈을 뻔히 알 수가 있었죠. 물론 이 사람을 띄워주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전시뿐만 아니라 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있었구나 싶었어요. 어쩐지 저에게 신세 안 진다 하시는 분이 왜 갑자기 도와달라고 하시나 했더니 제가 남자 소개받으러 그러면 안 받을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전에도 괜찮은 제자가 있다. 소개 좀 받아봐라 했는데도 제가 다 거절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것 같으니 아예 이런 식으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요즘 계속 아쉬운 소리를 하셨었거든요. 소개 좀 받아봐. 너 언제까지 혼자 있으려고 그래? 난 엄마 아빠랑 같이 살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결혼은 오빠가 있으니까 됐지 뭐.
나중에 우리 다 죽으면 그때 무슨 낙으로 살려고 그래. 나는 네가 걱정이다 정말로. 아이고 걱정도 팔자야. 특히 아빠 제자들은 싫어. 나한테 뭐 하나라도 가져가라고 하는 사람들일걸? 됐어. 솔직히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만날 사람이 있을까 싶어 저도 거절하고 싶었기에 여태 한 번을 안 만났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빠가 꾀를 쓰셨구나 싶었어요. 아빠 제자 하면 나이가 많은 사람만 있을 줄 알았는데 거진 막내 제자라 하더니 이렇게 어린 사람을 보다니 저도 깜짝 놀랐죠. 게다가 외모도 꽤나 준수한 편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도 계속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쪽도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눈치는 아니었기에 서로 업무만이 아닌 사적으로도 연락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너 내가 백 교수님 딸 아니었으면 안 만났겠지? 아니야. 그래도 나는 누나 만났을 거야.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는걸? 아이고 말은 잘해요. 그래도 이렇게 만난 게 어디야? 교수님이 아니더라도 나는 누나를 어떻게든 찾아서 만났을 거야. 이렇게 어설픈 연하의 프로포즈를 받아 저희는 결혼까지 하나 했죠. 근데 이제 양가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상견례까지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사이에 아빠가 최근 살이 부쩍 빠지는 게 불안하다 싶었어요. 그러다 최근 눈과 얼굴 피부가 노래지는 걸 보며 이상하다 싶어 검진을 받으러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간암 말기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항상 웃으시던 모습 때문에 아픈 것도 잘 몰랐던 거예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을 때 온 가족이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특히 저희 남편이 정말 많이 울었네요. 교수님, 또 빨리 알아챘더라면 더 오래 사실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 선고하는 거 보고 가셔야죠. 한 가정의 가장이 이혼을 쓰나. 난 됐다네. 우리 딸이 나 없어도 자네가 있으니 한시름 덜고 하늘을 갈 수 있겠어. 무슨 그런 소리라서요. 기적적으로 더 오래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리 말게. 다 때가 되니까 가는 거야. 아빠는 6개월을 선고받으셨지만 그로부터 2개월 더 사시고 그만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가시는 마지막 날까지 그 당시 남자친구였던 지금의 남편이 병원에서 저희 아빠를 극진히 모셨었는데요. 가기 직전에 남편에게 저를 잘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가셨답니다. 암말기라는 게 그렇게 사람이 허무하게 가는지 이번에 알게 되었네요. 그렇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저희는 다시 일상생활을 해야만 했었어요. 저희 역시 아빠의 빈자리가 적지 않게 느껴지기도 했었지만 저희 엄마는 도저히 혼자 계시기가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안 좋으셔서 저희 친오빠와 올케 언니가 모시고 산다고 둘이 살던 경기도로 같이 가시게 되었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나름대로 넉넉하게 잘 사는 편이라 저도 오빠도 대출 없이 대학원까지 갈 정도였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정말 갑작스럽게 가시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눈에 띄게 안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거기다 엄마는 평생 전업주부셨으니 더 막막하셨죠. 생전에 살아계시던 집을 정리를 하면서 엄마 노후 자금으로 들어가게 되니 사실상 이제 저와 오빠는 금전적으로 기대를 하기가 힘들어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집안 사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니 당연히 결혼할 생각까지 안 하게 되었죠. 모아놓은 돈을 결혼에 투자하기에는 너무 아깝단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미안해. 도저히 지금 집 상황으로는 나 좋자고 결혼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아빠가 남기신 돈은 전부 엄마 노후자금으로 쓰고 싶다는 게 나랑 오빠 생각이라서. 안 그래도 이야기하려 했었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네. 어? 우리 신혼집을? 이전부터 아빠가 나 결혼하면 줄 거라고 집 해놓은 게 있었는데 거기 가서 살아보면 어떻겠냐고 하셔서. 아, 나야 너무나 감사드리는 일이지. 그래도 되는 걸까? 엄마가 괜찮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인사드리러 가자. 감사하게도 시댁에서 집을 해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부모님 되실 분을 만나러 가게 되었어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저를 보자마자 웃으면서 우리 집에 너무 잘 왔다 하셨는데요. 땡전 한 푼 없는 저를 반겨주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결혼에 대한 마음이 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제가 들어오자마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스캔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걸쳤나 하고 보는 것 같았는데요. 그냥 인터넷 쇼핑몰에서 파는 단정한 옷이랑 가방만 들고 가게 됐었거든요. 제가 애초에 명품에 크게 관심이 없는 편이기도 하고요. 돈이야 앞으로도 모으면 되겠다 생각이 돼요. 일단 모아놓은 6천만 원으로 3천만 원은 예단비로 드리고 여기에 남은 3천만 원으로는 혼수 마련을 해가기로 했죠. 이렇게까지 되는 게 결혼을 할 운명인가 보다 싶었어요. 가전은 아예 새롭게 다 사기로 했으며 가구는 저희 부모님이 쓰시던 걸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요. 안 그래도 그 가구를 둘 곳이 없어 기존에 살던 집 정리를 할 때 고민이 됐었거든요. 제가 조금 더 큰 집으로 혼자 이사를 가게 되어도 괜찮으니 부모님이 소중하게 아껴 쓰시던 가구는 그대로 가져가려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신혼집이 생겼고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이 사용하시던 가구는 남편이 오히려 더 좋아했기 때문에 무사히 신혼집으로 옮길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신혼집에 혼수를 넣어놓던 날에 시어머니와 손이 신우가 구경을 하러 왔는데요. 오자마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얘는 그 많은 돈으로 싹 다 새 걸로 갖다 놓지 가구는 왜 이렇게 낡아 보이니? 아 이거 저희 본가에서 사용하던 가구예요. 겉으로는 그래 보여도 제 기능은 잘해요. 아이고 둘이 다 직업이 그쪽이라서 그런가? 아 나는 이런 거 봐도 잘 모르겠다. 저희 부모님이 사용하시던 가구는 고미술 문양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만든 거라 저희 아버지가 특히 애지중지하셨던 건데요. 오죽하면 하루 루틴 중 하나가 가구 닦는 거였을 정도니까요. 그렇게 아껴 쓰시던 거라 유품 개념으로 가지고 있고 싶었지요. 낡은 가구를 뒤로 하고 시어머니의 관심은 요즘 새로 나온 가전에 꽂히셨어요. 어머머, 이게 요즘 나오는 그 로봇 청소기니? 예, 너무 좋아 보인다.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우리 집도 딱 좋을 텐데. 아, 그렇죠. 요즘 그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우리 집이 정말로 필요한데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아, 많이 필요하세요? 제가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나중에 사드리자 해볼까요? 아니, 새 거는 너네가 쓰고 나는 너네가 쓰던 헌 거나 주면 될 것 같은데. 어머님, 이거 저희 다 아직 쓰기 전이라서요. 예, 지금 쓰고 있으면은 중고지. 어머머머, 어머 저 봐, 먼지도 참 잘 빨아들인다. 이 대화만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시어머님이 사실 남의 걸 정말 탐을 많이 내세요. 갖고 싶은 건 꼭 가지셔야 속이 시원하신 분이셨는데요. 특히나 제 걸 어찌나 많이 탐을 내시는지요.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도 정말 당황스러운 순간이 많았었어요. 결혼식 하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신부인 저잖아요. 하지만 저보다 더 돋보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피로연 때는 한복을 입고 있을 예정이었는데요. 양가 어머님과 같은 곳에서 하게 되어 같은 샵에 갔었거든요. 이제 한복과 같이 할 머리 장식을 같이 보는 때였는데요. 요즘은 퓨전으로 이렇게 피로연 한복에도 티아라를 많이 하시거든요. 대놓고 보이지 않고 뒤에서 은은하게 반짝이기 때문에 다른 신부님들도 많이 찾으세요. 아, 그래요? 와, 정말 괜찮네요. 이거는 대여료가 조금 더 나오죠. 아유, 아무래도 요즘 나오는 신제품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과 비교해보면 조금 더 나오는 편이기는 하세요. 그래도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하세요. 그럴까요? 지거나 레스에 나도 그거 좀 보여줘요. 아이고 곱다 이거. 예예 세아가야 이거 내가 해도 참 잘 어울리지 않니? 직원도 저도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저희 엄마도 당황스러운 표정이셨고요. 신부가 하는 건데 냉큼 가져가서 하시려고 하는 게 좀 당황스러웠지만 아들의 결혼식이니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아, 어머님, 저 이 디자인은 거의 신부님만 하는 거라서요. 이게요, 엄청나게 화려해서 단정한 분위기하고는 좀 안 어울리실 수도 있으세요. 어우, 그게 무슨 소리야. 직원 아가씨도 참 올드하다 올드해. 요즘에는 양가 엄마들도 예쁘게 해야 사람들이 흉을 안 봐요. 예, 새아가야. 나도 너랑 똑같은 거 하나 할까 하는데. 정말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싫어요. 안 돼요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네 하면서
결국 똑같은 걸로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신부가 하는 액세서리 누가 보겠냐마는 그래도 시어머니와 같은 걸 하다니 싫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제 거를 탐내는 건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하루는 시댁 식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날이었어요. 제가 그때 난생 처음으로 명품백을 하나 들고 갔거든요. 큰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 직업이 직업인지라 사실 벌이가 넉넉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거든요. 유명해지지 않는 이상 정말 돈 없이 낭만으로 산다는 게 맞는 직업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남편이 조금씩 모으고 아껴 저에게 작은 명품 가방을 하나 선물해 주었거든요.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쁘고 고마운지 평소에는 들고 다니지도 못하다가 시댁 식사할 때 처음으로 메고 나가보게 됐죠. 근데 시어머니가 그걸 단박에 하시더라고요. 엄마, 너 못 보던 가방 들고 왔네. 아, 이거요? 저희 영수 씨가 결혼 선물이라고 사줬어요. 아이고, 지 엄마는 안 사주고 와이프만 냉큼 사주기니. 아내만 눈에 뵈는구나. 아유, 참. 엄마는 아빠한테 사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안 사주시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갖고 싶다 하면 다 사주시는 분인데. 아, 며느리가 메고 왔으면 그거 참 예쁘다. 뭐 이런 칭찬이나 해주시지. 내가 그게 없어서 일하는 거겠니? 아유, 너도 참. 그래, 참 예쁘다. 결국 시어머니 기분이 실컷 상한 채로 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얼마나 가시방석이었는지 몰라요. 남편이 그래도 말이라도 좀 예쁘게 해주었으면 좋았으련만 이렇게 되니 저도 밥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었는데요. 식사를 다 마칠 때쯤 아니나 다를까 살짝 얹힌 건지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후식 먹는 타임에 잠깐 화장실에 가게 되었어요. 다행스럽게도 화장실에 가서 조금 개워내니 괜찮아졌는데요. 정리를 하고 다시 식당으로 가려는데 어머님이 화장실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었죠. 아, 어머님, 저 안 와서 놀라셨구나. 금방 가려고 했는데 제가 개워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그게 아니라 할 말이 있어 왔지. 네? 무슨 말 하시려고? 아니, 너 그 가방 말이다. 아무리 봐도 어린애가 갖고 다니기에는 좀 디자인이 클래식하지 않니? 올드해. 남편이 고른 건데 그렇게 보이셨구나. 전 괜찮은데. 너 말고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게 더 좋아 보이지 않겠니? 안 그래도 너네 신우가 예전에 샀던 가방이 망가졌다고 하지 뭐냐. 근데 그 집에는 애가 있잖니. 가방 살 돈이 어디 있겠어. 넌 가서 새로 젊은 애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 사다 갖고 이거는 우리를 출연.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영수 씨가 줘 주려고 백화점 가서 고민하면서 산 거예요, 어머님. 아, 누가 그걸 모르냐? 그래서 누가 그걸 갖다 팔라고 했니? 그게 아니라 더 필요한 사람에게 주자 이거지. 아, 너네는 또 사면 되지 않니? 저희도 명품 살 돈이 마땅치 않아요. 어머님 이것도 무리해서 산 거고요. 아이고 참나. 주기 싫으면 그렇다 말하라지. 욕심도 많구나 많어. 아, 됐어. 제가 주기 싫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냉큼 뒤돌아서 나가시는 거예요. 기분 상했다는 티를 팍팍 내쉬면서 말이에요. 저도 정말 당황스러웠죠. 식사 자리에 돌아가서도 저한테 말 한마디 안 거시더니 나가는 길에도 인사도 안 해주시는 거 있죠. 남편이 왜 그러냐 하는데 어떻게 어머님 흉을 남편한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말았네요. 이처럼 제 걸 탐내는 일이 잦았기에 혹시나 하는 아버지 유품도 탐낼까 하셨는데 그래도 나이가서 그런지 그런 건 탐내지 않으시더라고요.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남편과 하던 도중 둘 다 딱히 호화로운 결혼식에 관심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허례허식 없이 딱 정말 중요한 분들만 모시고 결혼을 하고 싶다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오히려 결혼식장에 드리는 돈으로 우리 둘을 위한 신혼여행을 가는 게 어떨까 하게 되었죠. 특히 저나 남편이나 어디 멀리 여행을 간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박물관 일 하느라 바빴었고 남편도 작품을 만들어야 하니 바빠 여행 갈 틈이 없었다 해요. 둘 다 결혼 후에는 더 바빠지게 될 텐데 그때는 정말 가고 싶은 여행을 가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을 간소화하고 그 대신 그 돈으로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가자고 했어요. 남편도 그 의견에 찬성했고요.
결혼식도 좋지만 나는 그런 거 하기보다는 우리 둘이 지금 아니고서야 못할 만한 걸 해보고 싶어. 당신만 괜찮으면 유럽 여행을 한번 떠나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당신 생각은 좀 어때? 와,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안 그래도 결혼식에 돈 많이 들이는 거 하나 소용없어 보였는데 의견이 맞아서 다행이다. 근데 당신은 하나뿐인 결혼식인데 엄청 예쁘게 하고 싶고 그러지 않아? 그것도 좋은데 뭐 그럴 돈으로 여기에 투자하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할까? 그렇게 저희는 유럽으로 근 한 달간의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이때 아니면 갈 돈도 안 모일 것 같았고 시간도 따로 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아기 낳을 준비까지 한다면 더더욱 어렵겠다 싶었어요. 이렇게 저희 계획을 양가 집에 알렸는데 저희 엄마는 오히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유럽으로 간다고? 서양 건축물이나 미술도 실컷 구경하고 오겠네. 잘 됐다. 그치, 엄마. 저부터 가고 싶었는데 너무 잘 됐어. 유럽 여행은 소매치기 조심해야 한다더라. 음식도 잘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김치는 꼭 챙겨가고. 저희 엄마는 이렇게 걱정을 해주셨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굉장히 이 상황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뭐, 유럽. 웬 유럽이니? 신혼여행으로는 대충 제주도만 가면 될 거를. 아유, 돈 아깝게 뭐 그렇게 먼 타지까지 가. 저희가 지금이 아니고서야 언제 갈 일이 있겠어요. 저도 남편도 전부터 가고 싶었거든요. 무슨 유럽이 대주라고. 아유, 그렇게 신혼여행에 쓸 돈이 있으면 집 사는데 좀 보태지 그랬니? 해외여행이라는 게 다 얼만 좋은 거 아니야. 아니, 너네가 어려서 아직 세상 사는 게 만만한 줄 아나 본데 차라리 그 돈으로 온 가족이 다 같이 제주도로 여행 가는 건 어떠니? 우리랑 사부인이랑 같이 해서 말이다. 아유, 그거 참 좋은 생각이지. 아니에요. 결혼 비용은 오로지 저희가 저희를 위해서만 쓰고 싶어서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서양 예술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도 나눠보고 싶고 더 큰 세상을 구경하다 오고 싶어서 그래요, 어머님. 아이고 머니나 참 철없는 소리 하네. 우리 아들이 그런 권유를 했더라도 네가 말렸어야지. 아유 됐다 됐어 뭘 말하겠냐. 아유. 남편은 가기 전부터 엄마가 또 초치는 소리를 한다며 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기분 좋게 여행하고 싶은 마음을 유지하고 싶었던지라 제가 오히려 남편을 나무랐어요. 엄마가 또 당신한테 그런 소리를 하셨어? 원래 전부터 남 좋은 거 못 보시는 분이셨는데 내가 뭐라 말씀드려 줄까? 아니야 괜찮아. 여행 가고 싶으신 건 마음이 굴뚝 같으셔서 그런 거겠지. 이해해. 괜찮아. 말은 이렇게 했지만 솔직히 앞으로의 부부 생활이 순탄하지는 않겠다 싶었어요. 내가 자연스레 좋은 일이 생기게 되어도 시댁에는 숨기게 되다 보니 이렇게 생활하는 게 맞나 싶기도 했었거든요. 이제는 다 같은 가족이 되었는데 서로 좋은 일이 생기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그랬으면 했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그랬었으니 시어머니의 태도가 이해가 안 가는 날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조금 더 조심해서 살면 되겠지 생각하며 넘기려 했었거든요. 그럴 만큼 남편이 좋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여행 가는 도중에 듣게 된 이야기인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이제 와서 저에게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해요.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늘 갖고 싶은 건 가지셔야 속이 시원하셨다 하는데요.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나 어렸을 때에도 늘 원하는 건 가져야 속이 시원하신 분이셨어. 나에게도 예외는 아니었고. 자기한테도? 아들한테 어떻게 그러시지? 나도 신기할 따름이지.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니까 솔직히 엄마 여태까지 못 사는 거 하나 없었는데 왜 그러셨는지 몰라. 자기한테는 어떻게 하셨었는데? 다른 건 아니고. 들어보니 더더욱 어머님이 이해가 가지 않았었죠. 남편이 어렸을 때 이야기였는데요. 그 당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하고 엄마들이 다 같이 한 친구네 집에 모여 놀기로 한 날이었대요. 초등학생 때쯤이었다 하는데 그 친구네 집이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도 꽤 잘 사는 편이었다 해요. 그렇다 보니 그 친구네 엄마가 항상 반짝반짝한 액세서리를 달고 있었다 하는데요. 엄마, 지스 엄마, 웬 팔찌가 그렇게 번쩍번쩍거려? 이거 애아빠가 출장 갔다가 사온 거야. 우리나라에서 볼 수도 없는 브랜드라.
나도 잘 모르는데 예쁘긴 하더라고. 그러게 세상에 참 부럽네.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못 사나 그거? 어려울 것 같은데. 저기 두바이 나라 쪽 가서 산 거라. 나도 자세한 건 몰라. 애 아빠가 알지. 나한테 이거 팔아라 찌수 엄마야. 내가 부족하지 않게 쳐줄게. 어? 아유 됐어. 나도 이거 예뻐서 차는 거라. 어디다가 팔 생각 없어.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구할 수도 없는 거잖아. 아유, 내가 괜찮게 값 쳐준다니까는 한천 찼으니까 냈잖아. 영수 엄마 왜 이래? 싫다니까. 아유, 그래, 알겠어. 그렇게 시어머니가 내내 그 팔찌를 눈여겨보시고 계셨었다는데요. 그날 이후에도 노골적으로 저희 남편과 그 집 아들을 놀게 해줄 심산으로 그 집에 자주 놀러 가곤 했었대요. 남편은 그 당시 그냥 친구랑 노는 거에 빠져 다른 건 신경이 안 쓰였던 건데요.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어머, 아니 여기 팔찌가 어디 갔어? 그러니까 그 친구네 엄마가 손을 씻으려고 잠깐 팔찌를 안방 화장대에 빼놓았는데 그 사이에 사라졌다는 건데요. 그날 왔던 엄마들은 싹 다 자기는 아니다. 그 팔찌가 뭔지도 모른다. 난리가 나게 된 거죠. 저희 시어머니 역시 아니라고 발뺌을 하셨다 하는데요. 그 친구네 엄마는 저희 시어머니가 그걸 탐냈던 거라니까 수상쩍게 여기셨대요. 영수 엄마, 그 주머니 좀 봐봐.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나 정말 아니라니까. 이게 진짜로 어디로 간 거야 그러면. 결국 그날 모임은 정말 엉망이었다 해요. 친구들은 물론 친구들의 엄마까지 모두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 그 팔찌를 찾기에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절대 찾지 못했었죠. 더 놀 수도 없는 분위기라 집에 오게 되었다는데 그 팔찌가 시어머니 양말 속에서 나오더래요. 긴 바지를 입었으니 아무도 눈치를 못 챘었던 거죠. 엄마, 그거 그 아줌마 팔찌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거 원래 엄마도 있었어? 아빠가 사준 거야. 이러시면서 아니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설마 그랬을까 하는 마음에 아버님에게 그날 가서 물어봤다는데 아버님은 무슨 팔찌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시어머니가 거기서 훔친 게 기정사실화된 건데요. 남편은 어린 마음에 훔치면 경찰서에 가게 되니 우리 엄마가 경찰서에 가면 어떻게 하나 싶어 꽁꽁 숨겼던 거죠. 하지만 얼마 안 가 발각이 되고 말았대요. 시어머니가 그 팔찌를 하고 잠시 가족 모임에 갔다 오시는 길이었다 하는데요. 다른 엄마들을 아파트 단지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시어머니 팔찌를 그 친구네 엄마가 보게 되었대요. 영수 엄마, 그 팔찌 뭐야? 그거 내가 샀던 그 팔찌 아니야. 어머, 왜 생사람을 자꾸 그래? 이거 내가 갖고 싶다 했더니 우리 영수 아빠가 사다 준 건데. 헛소리 하지 마. 이 사람아, 이거 디자인이 어떤 건 줄 알아? 일일이 커스텀한 거라 전 세계에 하나씩밖에 없는 거야. 한정판 넘버도 뒤에 있을 텐데. 우리 집에 있는 인증서로 확인 한번 할까? 아니야, 그게. 이렇게 삽시간에 일이 커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남편을 이용했다 해요. 우리 아들이 훔친 거야, 우리 아들이. 엄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훔쳤대. 그제? 그지, 형수야. 남편은 사색이 되었다 해요. 친구들도 친구들 엄마도 다 있는 자리에서 그런 누명을 쓰게 생겼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착했던 저희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네 엄마 역시 그냥 넘어갔다 해요. 그래도 바로 나를 줬어야지. 하고 다니는 게 말이나 돼? 얘 영수, 나도 다시는 이런 듯 하지 마라. 알겠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문제는 그 이후였다 하는데요. 별다른 일 없이 넘어가나 했더니 그때를 기점으로 친구들이 남편을 괴롭혔다 하더라고요. 야, 얘가 우리 엄마 거 훔친 도둑놈이잖아. 너 내 것도 훔칠 거냐? 이 도둑 녀석. 남편은 그렇게 누명을 쓰고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까지 친구도 하나 없이 지낼 수밖에 없었다 해요. 어머님에게 이야기를 해도 내 학교 생활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마셨다 하는 거예요. 남편이 왜 결혼식에 부를 만한 사람이 많이 없다 했는지 그제서야 알 수가 있었죠. 초중고 동창이고 친구고 하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 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를 기점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어머님이 아직은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뺏거나 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안 생기겠지 생각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접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저희 집 상황에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이게 다 뭐야? 저희가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집에 딱 들어오게 되었는데 정말 그 순간 저도 남편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집 안이 휑하게 비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전은 물론 가구까지 싹 다 교체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집에 잘못 들어온 건가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마치 누군가 살고 있던 집에 들어온 느낌이었는데요. 이미 사용한 흔적이 역력한 가구와 가전으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신혼여행 다녀온 사이에 진짜 이게 무슨 벼락 같은 일인가 싶었는데요. 처음에는 도둑이라도 든 줄 알았죠. 근데 어떤 도둑이 가구랑 가전만 쏙 훔쳐가겠어요. 게다가 가구 안에는 원래 저희 소지품, 옷 같은 게 다 고스란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수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가구나 가전이나 다 어디서 본 거다 싶었는데요. 여보, 이거 다 형님네 집에 있었던 물건 아니야? 진짜잖아. 다 익숙하다 싶었더니 맞네. 누나네 집에 있던 것들이잖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추측해보면 신은혜 집에 저희 집 새로운 혼수가전 가구가 싹 다가 있는 거고 지금 여기 집에는 신은혜 있던 헛 물건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저희한테 말도 안 하고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남편도 화가 나서 냉큼 신우이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 거 있죠. 그래서 바로 시어머니에게 걸었더니 예상이 맞았어요. 엄마, 우리 집에 있던 가전이랑 가구 누나가 다 가져왔어요? 내가 그러라고 했어. 왜?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엄마, 얘 그럴 수도 있지. 하여간 너는 여전히 배려가 없어서는.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집으로 갈 테니까. 유럽에서 이제 막 돌아왔는데 결국 저희는 제대로 캐리어도 풀지 못하고 그 상태로 바로 시댁으로 가게 되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화난 모습은 저도 정말 처음 봤었는데요. 시댁에 가보니까 시어머니가 뭘 그런 일로 그러냐는 듯한 얼굴로 저희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면 잘 다녀왔습니다. 이 인사는 하지 못할 망정.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니? 그 말은 제가 하고 싶어요, 제가. 이게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누나는 왜 연락도 안 받고요? 너네는 앞으로도 돈 버는 사람 입장이고 너네 누나는 이제 애들 교육에 신경 써야 하는 나이잖니. 안 그래? 이번에 첫째 시조카가 초등학교 졸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신우이네 부부가 분수에 맞지도 않게 무리하게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공부하면 떠오르는 강남 8학군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물론 여기로 가지는 못했고 이 근처로 가게 되었는데 안 그래도 허리가 휘겠다. 저희만 보면 맨날 앓는 소리를 했었거든요. 애 키우기 힘들다는 둥, 저희한테도 교육 생각하면 여기로 와야 한다는 둥 했었는데 저는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귀 기울여 듣질 않으니 저한테 이래서 어린애들이랑은 이야기가 안 통한다. 애들 생각하면 교육부터 신경을 써야지 하면서 갖은 잔소리는 다 했었어요. 근데 그런 신우이에게 저희 집 혼수를 싹 다 주었다는 거예요. 니네 누나가 그 근처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사는지 아니? 관심도 없고 너네는 너네 놀러 갈 생각이나 하니까 그런 게 눈에 들어오기는 하겠네. 어이씨, 그래서 그게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우리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네가 그렇게 정없이그니까 네 누나랑 사이가 틀어질까 봐 내가 도와준 거지. 그 근처 엄마들이 입김이 얼마나 센지 너 알고는 있지. 네 누나가 기죽고 살아서야 되겠냐고. 집에 있는 가구나 가전이라도 삑딱반짝 해야지. 거기 사는 애들 엄마한테 기 안 죽고 살 수 있어. 알아?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남편도 기가 차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태도는 여전히 뻔뻔하시기만 했어요.
우리 소녀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쓸게. 딱 3년만 사용하고 줄 테니까 너네도 이혼한 그만 좀 떨어라. 알겠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도 아니고 그동안에 그러면 저희는 신혼집에서 신혼의 가족이 쓰던 낡은 가전과 가구나 쓰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덧붙여 또 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며느라가야 그 가구들 있잖니. 나는 오래된 낡은 가구들인 줄 알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다 그렇게 비싼 가구들이었다면서 어쩌면 말 한마디를 안 하니. 도대체 그건 어떻게 아셨나 했어요. 사실 저희 집에 있던 가구들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낡은 빈티지 가구 단순하게 그런 거라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아버지가 수집했던 가구들이거든요. 아버지가 이전에 고미술 관련한 교수님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거에는 욕심이 하나 없으셨는데 유일하게 취미 삼아 모으시던 게 바로 옛날 작가들이 손수 제작한 디자이너 가구였어요. 저한테도 누누이 말씀하셨던 게 이게 바로 자기가 저와 오빠에게 주는 유산이라고 하셨을 정도였죠. 혹시나 자기가 잘못되게 되거든 오빠랑 사이 좋게 가구를 나누라 하셨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본가를 정리하게 되었어도 이 가구는 어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일부 오빠 몫은 이미 팔았고 나머지는 아빠가 급하면 팔라고 하셨지만 어떻게 유품을 팔 수가 있겠어요. 아빠를 추억하는 마음에 저희가 쓰는 게 좋겠다 판단을 하게 된 거고 남편도 오히려 좋아했었어요. 원래 이런 미술 작품을 만드는 일을 하니 가구에 대한 값어치는 남편이 더 잘 알았고요. 요즘은 세상이 어찌나 좋아졌는지 이 인터넷 검색만 하면 이게 어떤 건지 다 뜨는 거 있지? 너네 누나가 그 옷장에 있는 자개를 검색해보더니 엄청난 유명한 장인 거라는 걸 바로 찾았다 얘. 어쩐지 무진장 번쩍번쩍거리더라니. 결국 이렇게 큰일이 일어나는구나. 그 가구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 줄 알고 하는 복잡한 감정과 함께 화를 내려는 순간 남편이 먼저 시어머니의 옷깃을 잡았어요. 그건 교수님이 우리한테 남겨주신 유산이나 마찬가지야. 내 부모보다도 더 부모 같은 교수님의 유산을 감히 엄마가 뭔데 맘대로 누나한테 주는 거야. 대체 항상 왜 그러는 건데? 어머마, 얘가 사람을 잡네. 나 지금 엄마한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왜 항상 남의 거를 탐을내는 거야? 내가 얼마나 민망한지 알아? 내 주변 사람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잖아. 내가 무슨 평생 갖겠다고 했어? 너희야말로 참으로 고약하다. 그 좋은 가전 가구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더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 생각은 안 해. 그리고 지금 네가 이러는 게 엄마한테 맞는 태도야. 당연하지. 우리 교수님 나한테 어떤 사람인데? 저는 처음에 우리 아빠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남편이 화내는 걸까 당황스럽기도 했는데요. 원래도 저희 아빠 생각하기를 정말 애틋하게 생각하곤 했거든요. 왜 그렇게 하나 궁금했었는데 저희 아빠가 정말 막내 아들처럼 살뜰하게 챙겨주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의 제자로 있을 때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셨다 해요. 저희 아빠가 뭘 도와줬나 했더니 알고 보니 남편이 한창 대학교 등록금을 내야 하는 시기에 시아버지가 사기꾼을 만나게 되셨대요. 하필 갖고 계시던 전 재산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큰 문제다 보니 집안이 발칵 뒤집혔었다 하는데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다 보니 당연히 남편의 대학 생활도 휴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해요. 학자금 대출도 받아볼까 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짐이 될까 생각하지 못했다 하는데요. 당장 학교고 자시고 집안의 생활비를 보태야 할 판국이었대요. 그렇게 휴학 신청을 해놨는데 저희 아빠가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여태 꼬박꼬박 학교 잘 다니던 녀석이 갑자기 웬 휴학이냐? 네? 교수님, 지금 저희 집 경제적인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서요. 학교를 계속 다니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 지금 손을 쥐면 그 실력이 다시 돌아올 것 같냐? 절대로 안 돌아와. 미술이란 건 손을 쥐어서는 안 되는 거야. 특히나 넌 고미술이잖냐. 그렇기는 한데요. 도저히 잠자코 다음 학기부터 다시 다녀. 알겠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희 집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다시. 네 등록금 다 냈으니까 걱정 말고 다니라고. 그 나이에는 돈 걱정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해야 된다.
남편은 그렇게 눈물을 훔치면서 다시 복학을 하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남편의 실력을 높게 산 저희 아빠가 다시 꾸준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도와주었던 건데요. 얼마 안 가 그 사기꾼이 경찰에 잡히게 되면서 아버님은 다시 투자했던 전 재산을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되셨어요. 그렇게 더 이상 금전적으로 기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어 남편이 기쁜 마음으로 저희 아빠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렸다 해요. 그렇게 남편은 저희 아빠하고의 인연이 거기까지일 줄 알았대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 남편을 살뜰히 챙기셨다는 거예요. 맨날 호칭도 아들 아들 하면서 말이에요. 아들 이리 와봐라. 너 조교실에 있는 벽보 봤지? 단기 유학학생 학교재단에서 대준다는 거. 그거 추천서 써줄 테니까 한번 신청해봐. 이러기도 하시고요. 밤 늦게까지 야작을 하고 있으면 먹을 것도 매일같이 사주셨다 하더라고요. 옆에서 같이 먹으면서 그러시더래요. 너 임마 야작한다고 그렇게 늦게까지 이러면 부모님이 걱정하신다. 그러는 교수님도 늦게까지 과제하는 학생들 걱정돼서 여태 못 가셨잖아요. 이런 런치는 빨라가지고. 너 요즘에는 돈 때문에 힘들고 막 안 그러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교수님,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너한테만 잘해준 거 아니야, 임마. 내 제자는 다 똑같지. 다만 돈 하나 때문에 그 좋은 실력을 썩히는 애들을 보면 내가 마음이 아파서 말이다. 이 이야기는 저도 몰랐던 건데 정말 둘이 꽤 각별했구나 싶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시부모 역시 이런 도움을 받고 있었냐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눈시울까지 붉히셨어요. 시아버지는 본인이 사업 망해서 집도 날리고 배 타러 지방에 갔을 때 남편을 하나도 신경 쓰지 못했는데 그 역할을 저희 아빠가 조금이라도 해주셨다 하니 마음이 쓰이셨던 것 같아요. 너한테는 아빠보다 더 아빠 같은 분이었다고 알아? 그런 것도 모르고 이런 짓을 저질러. 남편이 여태 한 번을 그렇게까지 화낸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집안 물건을 다 때려 부술기세길래 제가 말릴 정도였어요. 여보, 이제 그만해. 아휴, 알았어. 되찾아주면 되잖냐. 그 길로 바로 저희는 당장 올 수 있는 이삿짐 센터를 백방으로 찾아 신우 물건을 싹 다 챙겨서 신우네 집으로 쳐들어갔죠. 연락을 안 받던 신우는 집 안에 있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가 챙긴 노나라고. 무슨 낯짝으로 이걸 덥석덥석 훔쳐가 이 도둑년아. 야, 뭐 도둑년? 어머, 너 점잖은 애가 갑자기 왜 이래? 누나한테 연이라니. 참. 그리고 내가 아예 쓴다고 했어? 잠깐만 쓰고 돌려주려고 했다고. 이러는데 정말 시어머니와 똑같더라고요. 신우이가 난리를 치는데도 저희는 무시하고 그대로 저희 물건과 신우의 물건을 바꾸게 됐어요. 물론 안에 있는 물건은 바닥에 다 던져놓고 왔죠. 속이 풀리려면 그런 거라도 해야겠더라고요.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정말 칼을 갈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혼수를 신우이에게 빌려주겠다는 명목으로 무단으로 가져간 걸 법적으로도 문제를 삼아 시어머니를 상대로 법적 조치까지 취했어요. 이유야 어찌됐든 그렇게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건 절도죄에 해당한다 하는데요. 아무리 가족관계라 해도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건 위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형사 고소까지 이어하겠다 하는 거예요. 어머, 이걸 어째 여기 못 보던 기씨가 생겼네? 안 그래도 오래된 거라 잘 다뤘어야 하는데 형님이 막 다루셨나 봐. 본인 거 아니니까 더 억울했나 봐. 아, 진짜 속상하다. 뭐라고? 이리 봐봐. 아, 그러네. 여기 이거 말하는 거지. 자개 부분이 벽 같은데 쓸린 거 같은데. 이거 사설업체에 AS 되나? 수리는 맡길 수 있을 텐데 뭐 돈이 장난 아니게 많이 될 거야. 아, 이거 어쩌나? 이거 아빠가 정말 아끼신 건데. 걱정하지 마. 누나한테 이것까지 걸고 넘어지자. 신고해버리자. 그렇게 더 큰일이 하나 남게 됐어요. 바로 가구에 난 스크래치 때문이었는데요. 이게 비포 사진이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다 하는데 제가 다 이미 갖고 있었죠. 저희도 아빠 돌아가시면서 이 고가구들이 얼마나 하는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물어보려고 애진작에 쭉 사진을 찍어놨었는데
그걸 증거 사진으로 내밀어 배상까지 하게 만들었어요. 신우에게 이야기를 하니 처음에는 나 몰라라 하길래 남편이 누나도 고소해줘 이러니까 천천히 갚아나간다 기다리라 그랬다 하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보니까 정말 든든하기도 하고 이런 강단 있는 모습은 저도 이번에 처음 봤네요. 고소까지 이어지게 되니 시어머니도 발을 동동 굴리시면서 저희에게 따로 연락까지 하셨어요. 아유 미안하다. 내 나이가 몇인데 빨간 자리 그이면 되겠네. 제발로 고소 취하 좀 해주라. 내 명예 못 살겠다 정말. 그럴 거면 남의 물건에 더 이상 탐내지 말지 그랬어. 이번에는 엄마랑 누나가 선 넘었다고. 몇 번을 전화하고 저희 집 앞에도 납작 엎드려 계시곤 했었지만 남편은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요. 재판하기 몇 시간 전까지도 시어머니가 싹싹 빌려왔는데도 남편은 단호한 태도를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절도죄로 인정을 받아 벌금을 내시게 되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얼굴 붉히는 상황이 되었으니 저희는 자연스레 시댁과 멀어지게 되었죠. 여태까지 했던 행보가 있어 반성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족을 고소하는 나쁜 놈이라며 저희 남편에게 역지사지로 화를 내시는 거 있죠. 그렇게 저희는 시댁하고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지요. 내가 꼭 빨간 줄이 그 여자의 속이 시원하네. 인정말이도 없는 것이 썩을 것 여태 치워졌더니 아이고 그 얼굴도 보기 싫다. 아 저도 더 이상 별일 없을 것 같네요. 집도 금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집이야 월세부터 시작하지 무슨 생각으로 시댁에서 마지막으로 나왔다 하는데 시아버지가 남편 나가는 길을 따라 나오시면서 그러시더래요. 영수야, 그 집은 정리할 필요 없다. 내가 네 엄마한테 잘 말할 테니까 너네끼리 잘 살거라. 내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하고 여태까지 제대로 애비 노릇 해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그 말씀을 남기시곤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대요. 남편은 결국 또 그거 하나 주고 아빠는 엄마한테 돌아간 거라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래도 시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리고 싶었네요. 그리고 고가구에 대한 건 사설업체에 맡겼더니 무려 800만 원이나 하는 수리비가 나오게 되었어요. 진짜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는데 신우이가 그 영수증을 봤더니 자기가 이런 돈이 어디 있냐 하면서 남편에게 눈물 어린 소리를 했다 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런 돈이 어딨어. 영수야, 나 애들도 키워야 돼. 아우, 제발 살려줘. 그 잘난 엄마랑 아빠한테 달라고 하든가 알아서 해. 계좌번호 찍을 테니까 안 보내면 고소하라는 걸로 안다. 야야, 영수야, 영수야. 남편이 단호하게 끊으니 정말 우리 집 망한다며 100만 원씩 나누어 보내겠다 이야기했다네요. 그렇게 지금까지 달마다 100만 원씩 신우에게 받는 중이랍니다. 그 이후로 저와 남편은 정말 서로만 보며 사는 중이에요. 남편은 아직까지도 그 일에 대해 미안하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거든요. 원래 부부 사이가 좋으려면 남편이 아내의 편이어야 한다잖아요. 저는 덕분에 행복한 생활을 유지 중이거든요. 앞으로도 남편과 서로의 든든함이 되어주어 열심히 잘 살아보려 하네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했어요.